안녕하세요. 새는 IB 마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B 바이오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하고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실러버스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expect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비 12학년들 있죠? 이번에 IB 세컨이 올라간 학생들은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퍼 1, 2, 3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지는데요. 페이퍼 1은 우선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이제 암기를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보통 페이퍼 2에서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요거는 서술형하고 숏앤서 섞여 있는데 숏앤서 같은 경우는 배점이 크지 않아요. 뭐 3점, 많으면 뭐 4, 5점까지 가는 편이고 extended response가 이제 7점, 8점까지 가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외우는 건 기본이고 외운 다음에 컨스트럭션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팅 마크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아는 거를 어떻게 IB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퍼 3는요. 옵션 토픽을 조금 하면서 그리고 그 experimental question을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페이퍼 3라는 것이 한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맞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걸 못 봤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준비가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뭐 2년 최근에 오신 분이라면은 페이퍼 3를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페이싱을. 왜냐면은 학교에서 한동안 이거 없이 학교 2년 진도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지금 파이널 막 한 달 전에 얘들아 빨리 페이퍼 3 준비하자. 뭐 지금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챙겨주더라도 알아서 스스로 좀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실 시험이요. 현재 셀라버스 사이클에서 제일 마지막 이그젬플이에요. 그러니까 IB 과목이 원래 셀라버스가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원래는 7년 정도인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져가지고 내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셀라버스에서 마지막 사이클 시험 보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아지겠죠. 어쩔 수 없이. IBO가 매년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데 지금 그런 새로운 유형이 뭐 8년, 9년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막 어떤 거를 물어보더라도 다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그램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에 IB 시작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IB 아직 안 했고 이번 가을에 IB First에 올라가시는 분들인데요. 셀러버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시험지가 3개라는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페이퍼 1A, B, 2가 됐습니다. 페이퍼 1은 여전히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고요. 그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퍼 2도 역시 extended response가 나오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팅 문제 나올 것이고 롱에서 나올 것이에요. 자, 문제가 1B인데요. 원래 옛날에도 페이퍼 2에 바이오 데이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제 데이터 문제라는 것은 논문에서 어떤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그래프라든가 테이블 같은 걸 보여주고 그거를 분석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결론이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그래프에서 이 실험에서 잘한 점은 뭐야? 못한 점은 뭐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는 부분인데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예전에 그 데이터는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야. Learned experimental. 근데 unlearned experimental이 추가가 됐습니다. unlearned라는 거는요. 영어에서 나오는 unseen text처럼 배운 적이 없는 거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IB 챕터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한 실험 문제는 뭐 이거 원래 하던 거 원래 있던 거 다를 게 없어요. 근데 IB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한 문제까지 내겠다라고 공표해버린 겁니다. 사실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뭐 안 가르친 걸 내겠습니다라고 그냥 오피셜하게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새로 생긴 페이퍼라 가지고 여기에서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IB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시험이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첫 해 시험 대상이구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 페이스를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 해가지고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현재 예비 1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풀이반에서 좀 문제 연습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IB 처음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러버스가 바뀐 게 문제니까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거를 반영해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부분 좀 더 많이 배우고 새로 만들어진 유형도 조금 예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된 부분에 포커스 해가지고 집중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리-IB 학생들은 이제 바뀐 IB 실러버스를 그대로 가져갈 거잖아요. 한동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데이터 베이스 퀘션이랑 experimental한 게 좀 더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IB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어떠한 문제 유형이 나올지를 미리 예상해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example question 한 개 보여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 나왔던 문제인데요. 뭐 페이퍼 1이에요. 멀티플 초이스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멀티플 초이스 치고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대요. 자, 토픽은 일단은 포토신테시스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외워야 될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포토신테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3가지. 이거는 외우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IB를 안 배운 친구도 알 거예요. 원래 배우는 거거든. IGCS에서도. 그래서 CO2 concentration이랑요. 그리고 light intensity. 그렇죠? 그리고 temperature. 요 3가지가 포토신테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입니다. 물론 pH도 됩니다만은 pH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그래픽하게 보자면은 CO2 concentration은 높으면 높을수록 photosynthesis rate이 올라가지만은 일정 수준이 돼버리면 멈춘다라는 그래프고, 그죠? 그리고 light에 대한 그래프는 역시 빛이 많아지면은 좋은 거긴 한데 너무 많아지면은 멈춘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temperature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죠? pH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pH 그래프는 결국 temperature 그래프랑 같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CO2가 많으면은 좋은 거예요. CO2가 많으면은 그걸 열심히 먹어가지고 포토신테시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CO2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일정 수준, 맥시멈을 찍어버리면은요 그 이상의 CO2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거기서 더 줘봤자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힘들어서. 라이트도 마찬가지야. 빛이 많으면은 당연히 빛을 잘 먹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포토신테시스 잘 하겠죠. 근데 라이트이 너무 많으면은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맥시멈 캐패시티를 찍은 상태니까요. 템퍼처는 너무 낮은 경우는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리액션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너무 뜨거워지면은 포토신테시스를 해주는 엔자임들이 디내추레이션 되는 바람에 뭐 망가지는 거죠.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옛날 셀러버스는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하세요. 라이팅 문제 뭐 5점, 6점 이거거든요. 그냥 외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원래 그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나 맞추지 않겠어요? 외웠다면은 물론 안 외우면 틀리겠지. 근데 외웠으면은 누구나 맞추는 거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그런 거를 덜 내고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배운 건 이게 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요. 한번 보자. 자,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포토신테시스를 해봤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CO2 concentration하고 temperature하고 그리고 light intensity 3가지의 variable 동시에 바꾸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잠깐만 색깔을 좀 바꾸고 잘 안 보니까. 자,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A번 먼저 보자. A번. CO2 is always a limiting factor at low light intensity and temperature. 인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limiting factor라는 거는 CO2 때문에 포토신테시스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번에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CO2가 limiting factor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CO2를 조금 더 주기만 하면은 포토신테시스가 잘 발생할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CO2가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되는 중이니까 CO2를 조금 주기만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맞는 말인지 볼까요? A번에서는요, low light intensity랑요, 그리고 low temperature를 비교한대요. 그러면은 low light intensity니까 X축에서 이 왼쪽 부분만 봐야 되죠. 낮은 부분, low light이요. 그리고 low temperature를 보는 거니까 20도, 30도 두 개 있으니까 20도인 것만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도인 그래프 두 개 비교했을 때 low light intensity일 때 왼쪽을 보시면은요, 자, CO2가 always limiting factor냐? CO2로 바꾼다는 것이 의미가 있냐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O2가 660일 때랑 330일 때랑 완전 초반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여기가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 200 정도를 본다. 200 정도의 라이트 인텐시티라면은 CO2가 리미팅 팩터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0의 라이트에서는 CO2가 660일 때 더 잘 되고 330일 때 안 되니까. 근데 라이트 인텐시티가 진짜 낮을 때, 뭐 한 10, 20 이럴 때는요. CO2가 660이건 330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CO2가 리미팅 팩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번은 잘못 말했네요. B번도 봅시다. Light intensity is the only limiting factor at high light intensity니까 high light intensity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치 보면 되겠네요. 600, 800 정도. 그러면 light이 only limiting factor 당연히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래프의 오른쪽 위치에서는요. temperature라든가 CO2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B번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C번. Temperature is only the limiting factor of high light intensity and CO2 concentration. 자, 이번에는 high light intensity하고 high CO2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igh light이니까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셔야 되고요. high CO2니까 660인 거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C번은 요거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도일 때는 잘 되고요. 20도일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temperature가 limiting factor인 게 맞습니다. C번은 맞는 말. 답이네요. D번도 맞아볼까요? 본 김에. Both temperature and light intensity are limiting factors at 660 ppm and less than 200 light intensity. 그러니까 200보다 작은 왼쪽 그래프에서 그리고 660 ppm 위에 거 두 개만 비교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요 구간에서는요. CO2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CO2가 660이건 330이건 차이가 없으니까 D번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막 굉장히 어려운 말은 없어요. 다 말이 돼요. 말이 되긴 한데 근데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몰라봐요. 이걸 배웠어. 아 그렇구나. 포토신테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는 CO2랑 라이트랑 템퍼처구나를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외웠다는 것만으로 요거를 바로 정답을 고르지 못하겠죠. 그렇죠? 좀 더 고차원적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멀티플 초이스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운 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험 형태로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데이터베이스 퀘션하고 익스페리먼탈 퀘션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 이게 내가 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외운 다음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IB 스타일 퀘션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IB 바이오로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